부정적분 수업 시간이 몇 시까지? 30분 걸렸나? 오늘은 이제 부정적분만 좀 할 건데 페이지로 160페이지지? 부정적분 작품 파트는 좀 단원이 좀 적어. 좀 개괄을 하자면 처음에 부정적분이라는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이지. 그 다음에 누구 있냐면 넓이 요거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속도와 거리. 원래 부과정에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부피가 있었거든. 부피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이제 미적분을 넘어갔어. 그래서 이과생들만 얘를 배우고 있어. 그래서 지금 정적분, 그러니까 적분에서는 요 4개의 단원밖에 없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뭐 시험 거의 다 얘한테 맞수있지. 얘가 적분의 한 70% 이상 정도를 정적분에서 비중을 주면 될 것이고 나머지가 다 합쳐서 한 30도 안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적분의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고 부정적분은 그거에 비하면 아주 얇은 부분이야.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수투에서는 얘가 아주 작은 부분이고 얘가 아주 큰 부분인데 미적분을 가잖아. 이과 미적분을 가잖아. 그러면 얘가 월등히 갑자기 올라가. 걔가 비중이. 그래가지고 그때는 얘가 양이 훨씬 많고 얘가 더 적어. 왜냐면 이 부분은 그냥 수투에 있던 거 내용 그냥 그대로 오는 거야. 미적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미적분 가면 내용이 별로 없어. 그래서 미적분에서는 여기가 양이 많아. 좀 다르지? 과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수투 과목에서는 부정적분은 아주 양이 적어. 별 내용이 없어. 그럼 먼저 부정적분의 개념 맞춰고 살짝 얘기를 하면은 부정적분은 별게 아니라 이런 거야.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이렇게 미분했어. 뭘 미분했더니 뭐 이런 게 나왔대. 뭐랄까 2x 플러스 4가 나왔대. 그럼 여기 들어갈 요놈 있지. 미분되기 전 상태. 우리가 미분돼서 튀어나오는 놈을 얘를 뭐라고 했었냐면은 얘를 도함수라고 했지. 그렇잖아. 도함수는 뭐라고 했어? 이쪽에 자동 판매기. x값만 탁 집어넣으면 바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길기, 미분에서 튀어나오는 거. 그게 바로 도함수인데 얘가 바로 도함수잖아. 미분에서 튀어나온 거. 그럼 미분되기 전 상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잖아. 어떤 놈은 미분해가지고 2x 플러스 4가 나왔어.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될까? x 제곱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4x 이렇게 시작하겠지. 그 다음에 뭐 상수 뭔가 있겠지. 뭐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뭐 무수히 많겠지. 상수는 어차피 미분하면 날아가니까. 그렇지? 여기 무수히 많은 게 있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미분되기 전 상태, 오리지널 상태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이거를 원시 함수라는 이름을 써서 원시 함수. 미분되기 전 상태니까 오리지널은 함수지. 원시 함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개정 과정 거치면서 이 용어가 아예 사라지고 이제 뭐냐면 얘를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우리가 요 용어를 쓰면 상당히 좀 이해가 쉽거든. 그지? 원시 오리지널 상태야. 오리지널 상태의 함수인데 용어를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야. 부정적분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부정적분은 명사인 부정적분 하시오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역함수 하시오 말이 안 되잖아. 역함수 구하시오 말이. 그런 것처럼 얘는 원래 그러니까 뭐냐면 명사야. 명사. 동사 아니라. 적분하시오는 되는데 부정적분하시오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부정적분은 뭐냐면 미분되기 전 상태 오리지널 모습을 바로 부정적분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왜 부정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생각해봐야지. 부정은 우리가 부정 방정식 할 때 그 부정하고 동의어야. 정할 수 없다는 거지. 왜 정할 수 없냐면 너무 많아. 봐봐. 1도 되고 상수가 2도 되고 무수히 많지. 딱자가 누구라고 딱 얘기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적분 상수 수많은 것 중에 그냥 대표로 그냥 c라고 잡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얘를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이거고 부정이라는 표현이 붙은 거는 이 c의 값을 딱자가 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정이라는 표현 쓴 거지. 이게 바로 부정 조건인데 이제는 뭐냐면 새로운 좀 기호를 이용하겠다는 거야. 새로운 기호. 뭐냐면 봐. EX 플러스 4라는 애. 얘가 미분돼서 튀어나온 더함수인데 이거의 부정 조건은 요놈이다. 얘를 새로운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S자를 확 잡아 늘린 거지. 영어에 있어서 S자지. 얘를 앞뒤 잡아서 확 늘린 거. 읽을 때는 인테그랄 이렇게. 인테그랄 이렇게 읽고. 이게 바로 부정 조건의 기호야. EX 플러스 4에 부정 원시 함수는 여기 바로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썼던 요 내용을 새로운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처음 등장한 요 기호지. 인테그랄 기호. S자체. 요 기호에 조금 친숙해져야 돼. 여기서 이거 우리가 어차피 이제 이거 기호 자체가 이 기호는 정적분에서 유래한 거야. 근데 모양새가 달라. 부정적분을 봐봐 얘들아. 그냥 이렇게 S자 요거만 있지. 조금 뒤에 한번 넘겨볼까? 여기 정적분을 한번 봐봐. 정적분으로 가면은 모양새가 좀 다르지? 복사 안 되는 거니까지? 복사 안 됐어? 정적분은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1, 2 막 이런 식으로 여기 서 있어. 이렇게 숫자가 모양새 자체가 달라. 이걸 정적분이라고 하고 이걸 부정적분이라고 하는데 기호는 같이 이걸 써. 기호를 같이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둘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의 그 관련성이 있거든. 그 관련성이 미적분학의 통틀어서 제1 기본 정리라고 해. 그 대학 가면 되게 엄청나게 큰 내용인데 그게 거의 뭐 그냥 미적분학에서 거의 뭐 가장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하는 거지. 둘 사이에 관계가 있어. 그럴 때 기호를 같이 쓴 거거든.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 S자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리스 로마 문자에 우리가 S자에 해당하는 건 대문자가 요놈이잖아. 시그마 이미 배웠어 수원에서. 그 다음에 소문자가 요놈이야. 그리스 로마 문자 두 개 S자에 해당하는 게. 대문자는 우리 시그마 수열에서 나왔지. 얘는 어디서 나올까? 나중 가면 통계에서 나와. 통계. 표준편차 배울 때 스탠다드 베리에이션 거기서 이제 S자 따가지고 미리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문자 남은 게 없잖아. 남은 게 없다 보니까 영어에서 가져온 거지. 영어에서 우리 합을 의미하는 게 바로 썸이잖아. 합. 그래서 S자를 가져온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적분하고 요 시그마 있지. 얘는 같은 의미야. 내가 이런 얘기 한번 예전에 한번 할 것 같은데 둘 다 모두 뭐냐면 합의 의미가 있어. 얘도 합이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이고 이것도 합이야. 둘 다 합인데 얘는 뚝뚝 떨어지네. 우리 수열에서 1항, 2항, 3항 막 이렇게 더했잖아. 뚝뚝 떨어진 애를 더할 때 쓰는 게 바로 시그마고 얘는 연속된 값을 더할 때 바로 요기로 써. 실수가. 그러니까 둘 다 모두 뭐냐면 합의 개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성질 똑같아 얘는. 이따 나중에 하겠지만은 우리 시그마의 성질하고 정적분의 성질, 부정적분의 성질이 다 일치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본질이 같은 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을 딱 쳐다보면은 이게 합의 의미가 있니? 지금 봤을 때 합의 의미가 1도 없잖아. 근데 무슨 합의 의미가 있어? 합의 의미가 없는데 기호를 같이 쓰는 이유는 둘 사이의 관련성 때문에 그냥 같이 쓰는 것뿐이야. 그래서 뭐냐면은 이 부정적분은 원시함수로서의 그 기호 그거밖에 의미가 없는 거고 나중에 이제 합으로서의 의미는 정적분에서 등장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할 때 건 이놈이야. 요 기호도 그렇고 요 갑자기 DX 이것도 갑자기 생뚱맞잖아 이거. 그렇지 이게 갑자기 왜 등장해? 이거는 정적분의 정의에서 나오는 애란 말이지. 그래서 이건 지금 과정에서는 뭐 설명할 수가 없어. 정적분에서는 그냥 이렇게 쓴다. 여기서 그냥 받아들여야 돼 우선은. 이건 나중에 정적분의 정의 자체가 다 이제 배우고 나면은 그때 좀 이해가 될 거야. 우리 책에 보면은 160페이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 내가 지금 예를 들었지만 어떤 스몰 f가 있어. 스몰 fx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지. 이거의 원시함수, 즉 부정적분은 라지 fx 플러스 c. 거기 써져 있는 게 그게 나와 있지. 여기 책에 봐봐. 그게 나와 있지. 그럼 우리가 요 위치에 들어가려면 뭐냐면 미분에서 튀어나와야지. 저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문자 썼는데 우리가 지금 요걸 알고 있단 말이야. 일단 스몰 fx를 얘를 미분한 거. 미분을 하면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썼지? f 프라임 x 이렇게 적었지?
그럼 적분은 역관계니까 거꾸로 얘를 적분을 하면 이거가 되지. 마찬가지야. 지금 뭐냐면 미분해서 얘가 튀어나온 거. 걔를 그냥 라지 fx 대문자로 쓴다는 거지. 얘를 라지 fx 미분해서 스몰 fx 하는 거. 걔는 미분관계. 거꾸로 뭐냐면 이거에 부정적분에 해당하는 그놈이 바로 라지 fx가 되는 거지. 얘는 적분관계에 해당한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봐봐. 지금 얘를 스몰 fx의 부정적분 라지 fx라는 얘기인데, 거꾸로 해석하면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냥 기호로 이렇게 쓴 거지.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이게 나와 있어. 함수 라지 fx의 도함수가 스몰 fx일 때 이렇게 돼 있지. 그 얘기는 도함수라는 얘기는 얘를 미분했을 때 나오는 값이 스몰 fx일 때 이런 얘기야. 그렇지? 그럴 때 이 라지 fx는 요 놈을 이거에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또는 원시함수라고 한다. 원시함수는 예전 표현이라고 그랬지? 어찌 보면 예전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지. 오리지널 상태지. 네, 요거가 바뀌었지.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 이제 오늘부터는 요 기호를 조금 친숙하게. 그럴 때 조금 보면은, 그럴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스몰 fx를 뭐라고 하냐면 적분을 당하는 애지. 적분을 당하는 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p 적분함수라고 해. 우리 p라고 하는 건 당하다는 의미잖아. p 적분함수. p 적분함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dx에서 요 x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적분 변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적분 상수라고 해. 용어 정리 한번 해봤어.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바로 3번에 요 내용이 나와 있지. 요 내용이 나와 있고, 이때 c를 적분 상수라고 한다 돼 있고, 이 x를 적분 변수라고 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 적분 당하는 스몰 fx를 피적분 함수, 적분을 당하는 애. 그리고 우리 마지막 바로 4번에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적분한다. 만약에 적분하라 이러면 나는 뭐 하는 거지? 부정적분을 구하면 그게 바로 적분을 하는 거다 이거지. 우리가 적분을 왜 따로 배우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어. 그렇지만은 내가 뭐 문제 바꿔가지고 이거를 했더니 3분의 4의 x 제곱 플러스 5 이게 나왔대. 그럼 이런 건 좀 찾기가 쉽지 않잖아. 뭘 미분해서 얘가 나올까? 한눈에 딱 안 나오지. 그래서 적분법이 또 필요한 거야. 그렇지? 우리가 이제 미분법만 알고 있으면 뭔가 반토막밖에 안 돼. 뭘 미분해서 얘가 나올까? 고민이 좀 될 법하잖아. 그래서 따로 적분법을 또 배우는 거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161페이지 쪽으로 가봅시다. 161페이지에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돼 있지. 근데 얘는 암기한다기보다는 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봐봐. 1번에 뭐가 되어 있냐면 스몰 fx가 있어. 얘를 적분을 먼저 했어. 적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ddx 한다는 거 여기 뭐였지? 이 ddx라고 하는 거는 미분한다는 의미였지? x로 미분한다. 라이프니츠의 기호가 바로 ddx였어. 우리가 dy dx의 의미가 뭐였어? 이 y라는 애를 ddx 한다. 얘가 하나의 기호라고 했지? x로 미분한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지금 얘를 해석해보면 스몰 fx를 적분을 한 다음에 ddx, 즉 x로 미분했어. 그러면 fx가 나온다 이 얘기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이번에 거꾸로 뭐냐면 그 스몰 fx를 ddx, 즉 x로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적분을 한 거지. 적분을 했어. 그러면 fx 플러스 c가 된다.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무슨 공식처럼 써 있는데 이걸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그 고등수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연산이 두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가 뭐지? 너희들 이미 알고 있어. 첫 번째 전기하고 인수분해 관계지. 그렇지? 전기하고 인수분해가 대표적인 역연산 관계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어. 얘를 인수분해 후 전개하래. 그럼 이거 어떤 문제니? 장난하는 문제지, 그치? 인수분해 후 전개하라고 하면 자기 자신 안 돼.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가 대표적인 역경사이 바로 뭐냐면 미분과 적분. 미분과 이 적분의 관계인데 지금 봐봐. 얘가 그거잖아 지금 봐. 이 스몰 fx인데 얘를 적분에다 미분하는 거야. 얘도 지금 봐봐. 스몰 fx를 미분에다 적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뭐 장난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장난이 아닌 거야. 달라. 그 의미를 조금 해석하는 얘기고 특히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좀 차이점에 대해 좀 알아야 되는데 봐봐. 한번 해볼게 얘는. 얘는 이 fx가 먼저 적분을 먼저 하자. 적분을 먼저 당하지. 그러면 이걸 해볼게. d dx 미분하기 전에 이 적분을 먼저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를 떠올려봐. 얘를 적분하면 뭐가 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런 뭐가 되냐면 스몰 fx를 적분을 하면은 라지 f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적분 상수야. 이렇게 되겠지? 여기 썼잖아 내가. 그럼 봐봐 여기서 요 놈을 다시 x로 미분할 거야. x로 미분하면은 라지 fx를 다시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일로 와야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스몰 fx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적분 상수는 x로 미분하면 날아가지. 그 결과적으로 얘가 나와. 그런데 두 번째 거 볼게.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차이점이 있어. 얘 스몰 fx가 미분을 먼저 당해. 얘가 미분을 당하면 뭐로 가지? f 프라임 x로 가지. 그러니까 얘는 먼저 미분을 당하기 때문에 얘는 f 프라임 x가 돼. 그 다음에 dx 이렇게 되겠지. 왜냐면 요 알맹이부터 해결할 거니까. fx를 x로 미분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부정적분이 나오는데 요놈의 내 적분이지. 북쪽 방향이잖아. 얘에서 이리로 가는 건데. 그럼 스몰 f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게 적분상수 c가 달라붙어야지. 그러니까 얘하고 같냐? 다르다는 거야. 얘는 적분상수가 있는 거고 얘는 없는 거잖아. 두 개가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지금 얘는 요 앞에 내가 얘기했던 요놈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지. 클래스가 다른 거야. 얘는 장난치는 문제고 요 두 번째 거는 장난이 아닌 거야. 달라. 그래서 얘를 기억을 해야 되고 뭐 암기를 해도 좋긴 한데 우리가 생각해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돼. 나중에 있는 게 적분이면 적분상수가 생성이 돼야 되겠지. 얘는 적분이 먼저잖아. 적분했다 미분하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오지만은 얘는 미분했다 적분했어. 그대로 나올 것 같지만 적분상수가 추가돼서 나왔어. 요거만 좀 기억하자. 두 개가 차이점이 있어. 그럼 부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를 안 붙이잖아. 점수를 안 줘. 되게 사소한 실수 같잖아. 기본기가 그게 가장 기본기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분상수 C만 빼먹어도 그냥 점수 그냥 다 깎나 그러지.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야. 지금은 우리가 안 까먹을 것 같잖아. 그렇지. 지금 처음 배웠으니까 당연히 안 까먹지. 그런데 정적분을 배우고 나잖아. 정적분을 배우면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를 안 써. 그러다 보니까 자꾸 까먹는 거야 학생들이. 지금은 전혀 실수가 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지? 왜냐하면 지금 이거만 배웠으니까. 정적분이 내 공부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매일 정적분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분 문제가 나오면 자꾸 까먹어. 빼먹는 거. 그렇지? 어떻게 까먹었는데? 봅시다. 그럼 이제 한번 피스를 좀 볼 텐데 163페이지 볼까? 피스를 1번 보면은 얘를 만족하는 A, B 구하시오 문제지. 그래서 6x의 제곱 그 다음에 6x 플러스 a지 요거의 dx 얘가 bx 세제곱에 cx 제곱에 그 다음에 6x의 플러스 c 얘를 만족하는 a, b, c 구하시오 문제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아직 적분법을 아직 안 배웠는데 적분법으로 풀어도 돼. 적분법을 모르더라도 개념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얘를 미분하면 바로 얘가 나온다 이 얘기 아니야? 우리 아까 전에 이거였잖아. 얘를 떠올려봐. 얘를 떠올려보면은 요 기호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얘를 미분을 하면 바로 요놈이 나오지? 그러니까 개념만 알면은 우리가 바로 풀 수 있어. 얘를 미분했을 때 바로 요놈이 나와줘야 돼. 그럼 얘를 미분한 거는 3개 x를 제곱해 그 다음에 2cx에 플러스 6이 되지? 얘가 바로 얘가 돼야 되지. 이게 바로 기호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b의 값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c의 값은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A는 이거겠지. 요거는 뭐냐? 기호만 알고 있으면 돼. 바로 앞에서 정신없네. 그래서 A, B, C 모두 구했고 그 다음에 그 필수제 2번까지 있고 잠깐 풀었다 갈게. 필수제 2번을 가보면 지금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다함수 fx 구할 수 있는데 1번을 내가 해줄게. 1번에 인테그랄의 x 빼기 1, 그 다음에 fx지 dx 얘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뭐 fx도 지금 모르는 상태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에 의하면 얘를 미분한 게 얘를 미분한 바로 이놈이 나와줘야지. 그러면 미분하게.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야. 얘가 바로 얘야. 그렇지. 요거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 갖고 있을 거니까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1에 3x 될 것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맞지? 따라서 fx는 뭐가 된다? 3x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필수의 3번까지 해야 되겠다. 이거 아까 방금 한 거니까 볼게. 필수의 3번을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돼 있지? 그럼 요 테마 떠올려야 되지? 그치? 둘 중에 하나는 장난이 아닌 건데 그게 어떤 거였지? 적분이 마지막에 붙은 얘만 조금 조심하자 이랬어. 그러면 그 괄호 1번하고 괄호 2번을 볼 건데 괄호 1번은 미분이 나중이지. ddx가 나중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괄호 1번은 그냥 장난치는 문제인 거고 괄호 2번은 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3번에 1번을 먼저 보면은 지금 ddx 미분이 나중이잖아. 요 x, f, x라는 요 피적분 함수 얘가 있는데 이거를 적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미분한 거지.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은 5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나왔다 이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적분했다 미분하는 경우는 얘가 그냥 얘가 돼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x, f, x는 다이렉트로 5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다 이게 되는 거지. 얘는 첫 번째 요 경우잖아. 적분했다 미분하면 얘가 그대로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얘를 하나로 보면 적분했다 미분해서 그대로 나와야지 얘가. 그러니까 바로 얘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fx는 5x 마이너스 2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fx를 구할 수 있고 2번이 다르다 이랬잖아. 2번은 미분을 먼저 했어. 적분을 나중에 했고 그 다음에 ddx 미분을 먼저 한 거지. 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세제곱에 2x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뭐냐면 요 놈을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어. 그러면 그대로 나오긴 그대로 나오는데 적분상수 추가해서 나온다. 그거만 좀 보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의 결과는 뭐가 되지? 얘가 그대로 나올 거야. 그대로 나오면 되지. 그대로 나올 건데 적분상수만 이렇게 하나만 딱 붙여서 나오자. 그럼 요 놈 구하라고 하나 조건 던져주겠지. 거기 나와있지? 문제가 뭐라고 했지? F0 1이다. 걔네 줘준 게 아니야 얘. 거기 보면 F0 1이네. 걔네 줘준 게 아니야. 요 C값 구하라고. 이게 지금 fx인데 F0 1이니까 C의 값이 1이 안 되죠. C1 투입하면 답 나오지. 차이점 알겠지? 잠깐만 좀 꺼냈다가 뒷부분 한번